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4회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먼 옛날에 고대인들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고대의 북태평양 고위도에 놓인 아시아 북부와 북아메리카의 북쪽 지방의 사이의 이동이라든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북동부 지방 사이에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해상 이동, 이런 이동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서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륙을 잇는 바다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인데요. 점장도법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점장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고위도로 올라가면 동서간의 거리에서 오차가 크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지와 바다가 실제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고위도 지방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대륙 간의 바다 공간의 거리는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먼 옛날에 고대인들의 대륙 간의 해상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북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되겠는데요. 이 노르웨이에서 배를 띄워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거쳐서 북아메리카의 북부로 건너간 해양활동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당시 노르웨이 해항지역 항구 도시들에서 널리 읽히던 문학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소설은 일종의 연애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남자가 어떤 형사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노르웨이 남쪽 해양 지역에서 배를 몰고 아이슬란드로 도주를 하고 거기서 다시 바다로 이동해서 그린란드, 여기서 다시 바다를 건너는데요. 지금의 캐나다 북동부 해안지방에 도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좀 소환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는 20대의 후반에 이미 상선에 선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화물선을 운항해서 이 노르웨이 해양 도시에 기항을 하곤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독한 독서가입니다. 그때쯤엔 콜럼버스는 이미 대서양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찾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당시 상선들은 항구에 한번 입항하면 지금과는 달리 오랫동안 정박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던 이 항해기를 담은 연애소설을 콜럼버스가 놓칠 리가 없지요. 인도가 있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끝없는 바다 대서양의 서쪽을 향해서,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대서양의 서쪽을 향하여 항해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는데,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서쪽에 대륙이 있고 그 대륙은 아시아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 콜럼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선단을 이끌고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세상의 끝으로 여기고 있던 바다 대서양, 그 바다 너머에는 오직 신화와 전설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바로 그 대서양 바다 너머로 항해를 감행했을 때, 그때 당시 콜럼버스의 국적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해자로서, 해양활동가로서, 선원으로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인입니다.
청춘 시절에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서 선원으로 활동했고 항해수를 일으켰으며 세상의 끝까지라도 항해하겠다는 포르투갈의 강력한 해양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입니다. 유럽의 중세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찍부터 바다에 뛰어들어 해양으로 진출하고 바다에서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찾던 근대의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선도해 나갔던 바로 그 포르투갈입니다. 지금 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미 근대이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중세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바다 이 한반도 해역에 어떻게 해서 저 세상의 끝보다도 더 먼 유럽의 선박들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럽의 대항해 시대의 해양국들의 아시아 진출의 결과로 일본이 개국을 하고 강해진 국력과 함께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게 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세상의 끝보다도 더 먼 유럽의 항해선들이 우리 조선 한반도 수역에 나타나게 된 이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강력한 해양 사상으로 무장된 강력한 해양국가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대항해가 있기 전에 대서양의 남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해안 바다가 되겠는데요. 이 해역에서 포르투갈의 줄기찬 항해가 있었던 겁니다. 대항해에 대한 포르투갈의 야망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중세이던 15세기 초부터 그들은 남방으로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역으로 남쪽으로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바다로 배를 띄웠던 겁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쪽 바다로의 항해는 포르투갈에게 큰 불을 안겨준 건 아니지만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과 그들과의 교역에서 포르투갈은 일찍부터 국가적 비전을 찾았던 겁니다. 이것은 해양에 대한 도전의식, 해양 입국 이념을 키워나가게 했고 그렇게 무장된 선원들 해기 인력이라고 그러지요. 이 해기 인력은 항해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전투를 하면서 남쪽으로 미지의 바다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끝없이 항진했는데요. 물론 그 목적은 일단은 교역이지요. 아직 무역의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단순한 수준의 교역이 되겠는데요. 교역의 결과 얻은 이윤이 어느 정도 있었겠는데요. 물론 그에 따라 새로운 바닷길에 대한 정보와 조선술, 항해술의 발달을 가져왔겠고요. 한편으로는 배가 파손, 침몰되고 성무인력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대는 마침내는 땅이 끝나고 더 이상 육지가 아닌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동쪽으로 열린 바다,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이라고 그러죠. 이 희망봉 앞바다가 되겠는데요. 그 너머 인도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토록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라 그러지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의 중간 경유지인 오스만 터키 제국이 발흥을 해서 세력이 강대해져서 교역상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물품은 유럽의 소비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추.
그리고 또 정량, 육두구 같은 향신료입니다. 사실 유럽 사회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물품에 대해서 근원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유입되던 비단, 도자기, 차, 이와 같은 것들을 향유한다는 것은 고급 문화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양의 산물을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동서 간의 교역로, 동양과 서양 간의 교역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육로가 어렵다면 지금 육로로에서 동양으로부터 오는 물류 이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다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바로 이겁니다. 바닷길이 없을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캐러밴이라 그러지요. 낙타나 말의 등에 진바리를 얹어가지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던 길게 줄지어 이동하던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 말입니다. 이 캐러밴에 의존하는 물류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번에 막대한 양의 짐을, 화물을, 상품을 가져오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 이른바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상상인 겁니다. 이러한 동기 외에도 유럽의 동양에 대한 갈망과 상상은 당시 그들의 종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 지금은 기독교를 구교, 신교로 나누어 분류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구교입니다. 기독교도들의 근원적 태생이며 생을 마치고 돌아갈 낙원, 에덴 동산인데요. 유럽은 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지금의 중동 지역 어딘가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 유럽이란 대륙의 저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또 이유를 든다면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작은 나라가 일찍부터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한 데에는 당시 유럽의 정세는 약육강식의 시대, 약한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업을 해야 한다. 무역을 해야 한다. 해상 무역을 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해외 선교이죠.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조선의 운명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형문학관 심허섭이었습니다.